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조갑제 할아버지가 조선일보 주필인가 했던 분 아니에요? 이분 완전 박정희 찬양하고 진짜 국힘 좀 영향력 있는 스피커인데 이재명하고 같이 밥 먹었대요. 처음 만났답니다. 정규제 할아버지도 만나주고 조갑제 할아버지도 만나주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죠. 조갑제 씨, 정규제 씨.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을 굉장히 까시잖아요. 천성이 쾌활해 사법 리스크 견인 것 같다. 하여튼 원로 국힘 지지자들이 이재명 마구 핥아주면은 좋은 거죠. 욕할 필요 없어요. 이제 백기 투항하는 적군 고문하고 이러면 안 되죠. 환영해줘야죠. 웰컴 투 이재명 캠프. 이재명이 밝고 쾌활한 사람이다. 대통령 당선되면 한자 교육 부활시켜달라. 왜 생뚱맞게 한자 교육이야. 저도 보수 민족주의자로서 한자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 한글만 쓰게 하신 정책은 아주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만든 게 한자예요. 제가 국뽕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는 거 싫어하는데 은날에 갑골문자가 한자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한민족이 만든 골각문이라고 있어요. 갑골문 말고 골각문. 중국 학자들도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국어라는 게 지금 한글로 모든 문자 의미가 다 표기가 가능은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뜻을 알려면 한자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깊이 있는 문장을 또 문학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의미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 이 한자 문화권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왜 굳이 버립니까? 물론 공식적인 글자로서 한글만 쓰는 거 좋은데 한자 교육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긴 해요.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의 정규 과정 중에 라틴어 과정이 있습니다. 라틴어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알파벳 백인들이 쓰는 글의 기본적인 어원이거든요. 또 그래야 깊이 있는 문장을 구사할 수도 있고,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중국어, 일본어 공부할 때 되게 쉬웠어요. 사자성어다, 한자 읽기다, 뜻이다 어느 정도 아니까 공부하기가 쉽더라고요. 얘네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쓰네. 친중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한자 문화권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건데, 근데 왜 생뚱하게 이거를 이재명한테 얘기하나, 그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와 식사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후일담을 공개를 했어요. 나 이재명하고 밥 먹었다? 자랑하러 나오신 거죠. 할아버지 멋지세요. 비공개로 이재명 대표랑 식사를 하면서 정규재 씨랑 조갑재 씨, 이재명 대표가 셋이서 식사를 했대요. 비공개로.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이재명이 꿈꿔왔던 대동세상이 열리고 있잖아요. 진보, 보수, 진영 상관없이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할아버지도 귀엽죠. 그래서 정규재, 조갑재 원투펀치 아닙니까? 지금 국힘 지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 채널들 많이 보거든요. 이번 대선 때 국힘 지지자들 표도 상당수 이탈해서 이재명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어준이다, 박시영이다, 새날이다 이런 진보 지지자들만 보는 방송 솔직히 확장성 없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씨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김어준 귀한 줄 알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솔직히 김어준이 이재명 너무 노골적으로 핥아주고 찬양해주면 오히려 표 떨어져요. 유시민이 찬양해주는 것도 표 떨어지는 짓거리입니다. 유시민, 김어준도 중도 보수가 싫어하는 캐릭터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재명 표 확장을 위해서 수만 표 이상, 많게는 수십만 표까지도 이재명 찍게 만들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 잘 모셔야 돼요. 정규재 씨랑 셋이서 만나서 조갑재 씨가 이재명 만나면 꼭 물어볼 게 있었는데 세종시 수도 이전에 관해서도 물어봤대요. 근데 역시나 이재명 대표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 갔다가 대선 6월 3일날 대통령 되면 6월 4일부터 임기 시작인데 언제 청와대로 이전한다든지 세종 이전한다든지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은 현재 있는 대통령실 용산으로 가긴 가야죠. 현실적으로 용산에 갔다가 근무하는 사이에 청와대를 인테리어 공사다, 보안이다 이런 거 체크하고 고친 다음에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다. 거기서 세종시로 헌법을 개정하든지 합법적으로 가든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고쳐서까지 개헌을 해서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걸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 맞잖아요. 제가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한다,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본 후에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하겠다 이러면서 청와대로 옮기셔서 임기를 마무리할 것 같다는 제 예측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역시 그래서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자, 대통령실 이전하자, 지금 친문 내각제 개헌 카르텔들이 미친 듯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그래 하자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 적폐 세력들이 애민정신 있고 애국심이 있어서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자고 하겠어요? 골이 폈습니까? 그 매국노들이 수도 이전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고 싶은 건 유사 내각제 개헌이죠. 수도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개헌하는 김에 대통령 권한 약화 개헌도 좀 하자, 요건데 지금 개헌할 시국이에요. 경제가 나락으로 가서 자영업자들 길거리에 내앉게 생긴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그래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국회의사당도 이전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하고 그럽시다. 근데 내가 대통령 돼서 할 거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다음에 하겠다. 또 이재명 대표가 임기 초반에 적폐 청산하고 개혁하고 내수경제 멱살 캐리하고 트럼프랑 협상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고 바쁘게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도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조갑재 씨가 수도 이전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대요. 자꾸 충청도표만 의식하는데 그 문제가 본격화되면 수도권 민심은 어떡하라고요? 서울 수도권 민심은.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세종 충청 지역에 공공기관들 무진장하게 이전하고 산업시설들 지어주고 경기를 살려주겠다, 발전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통한 개헌은 물 건너가게끔 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의 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600년 한민족의 수도예요. 경복궁 위에 청와대
청와대 얼마나 멋있는 명당 자리예요. 여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종전선언 트럼프, 푸틴, 김정은과 함께 임기 내에 이뤄내시고 북진 정책을 해야 할 시기인데 남하하게 되면은 좋은 게 없죠. 이재명이 5년 안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수도를 이전하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그럴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수도 이전할 때예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 중요해요?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적폐청산 이제 제대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나락으로 간 경제 살려야 되는데 종전선언도 준비해야 되는데 하여튼 조갑재 씨랑 식사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도 이전 과정에서 국론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 민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임기 초에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된다. 맞는 말씀하셨고 조갑재 씨도 공감을 하신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의 첫 인상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인데 대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직접 보니까 명랑한 분입니다. 쾌활한 분이에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제의 발글명이에요. 발글명이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입니다. 천성이 쾌활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에 사법 리스크를 견딘 것 아닌가라며 농담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규 교육 과정에 한자 교육을 재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한자 교육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래야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한국어가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글을 쓰기가 힘듭니다. 이재명은 이제 유튜브를 틀건 인터넷을 틀건 TV를 틀건 항상 나와요. 틀면 나와요. 이재명을 까든 거든 찬양하는 거든 수년간 이재명만 나와요. 뉴스를 봐도. 중도층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되겠네 대통령. 박근혜 떠먹이기도 좀 하신데 박근혜 좀 떠먹일 수도 있죠. 윤석열보다 박근혜 보니까 천사네. 박근혜가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꿨어요.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하도록 집어넣었었죠. 근데 문재인 이 국정교과서를 폐지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얇게 만들었어요. 노무현 때 두꺼운 한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역사의식도 없는 민족주의도 없는 끼라고요. 문재인은. 한자 교육도 없애고 진짜 민족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친일 매국노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때 그래도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었는데 2018년에 문재인이 이게 빨간색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파란색 부분 다 없앴어요. 노무현 때 역사 교과서를 아주 제대로 만들었었는데 다 삭제하고 빨간 부분만 넣었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잃게 되면 민족주의 사라지고 애국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라면서 역사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역사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문재인 탓이에요. 문재인 때 이 미친 짓거리를 또 했었습니다. 가야가 임나 일본부라는 걸 공인하는 이런 곳에 국가의 세금을 무진장 썼어요.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한국 바른역사학술원 이덕일 원장님, 이덕일 역사TV 참 훌륭한 채널인데 제대로 된 역사 알려주시는 남원시 임나 일본부 논란.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복원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가야사 복원사업의 내용이 일본이 주장하는 가야가 임나라는 학설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는 곳에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일제가 원하는 역사를 쓰는데 국가 세금을 쓰는 겁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임나 일본부설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내용을 그걸 지원하는데 쓴 박근혜보다 못한 게 문제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박근혜 때는 그래도 왜곡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고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집어넣고 근데 문재인 때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역사 간략하게 만들고 가야 임나 일본부설에 국가 세금을 막대하게 예산을 쓰고 한자 교육을 폐지했어요. 민족주의 정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한자 교육은 아니 중국, 일본, 대만과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인 한자를 왜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한국어 구사도 못해요. 깊이 있는 표현을 모르게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상적인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그것은 이어갔어야 한다. 문재인을 보면서 교육을 망친 사람이라고 봤다. 조갑재 씨 올바른 지적하신 겁니다. 진영 대립에 익숙한 진보 시민들이 우리 문프 지켜야 된다면서 왜 한자를 공부를 해야 돼? 한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인데 우리의 글자인데 왜 이거를 안 쓰고 한자를 쓰라고 해 하면서 조갑재가 까고 그랬겠죠. 근데 그게 진영 논리에 매몰이 되면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상당히 이해를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좋게 보고 판단하고 있네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도 조갑재 씨의 주장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금일, 회사에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금일. 이게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대요. 금일, 오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금일. 일본에서도 교라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자를 제대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서 유치원생 때부터 간단한 한자 교육 시키는 거 좋아요. 그래야 중국어, 일본어도 쉽게 나중에 배우는 거고. 하여튼 우리 단어 만드는 것도 좋은데 한자를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한글화 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좌파적인 발상입니다. 한자는 안 써간 한글 표기 100%로 우리는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한자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식이 점심 식사인데 중국 요리 중식 안 좋아한다고 한자 모르고 한글 제대로 못 써요. 누가 한글 안 좋대요? 한글 저 매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한자 자체가 한민족이 만들어낸 건데 왜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대 한자 전서, 금문, 갑골문 요게 이제 은나라의 갑골문자가 중국 한자의 시작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골각문이라고 한민족이 만들어낸 글자가 한자의 시작이에요.
하여튼 조갑재 씨가 정규재 씨랑 이재명 대표랑 같이 몰래 비공개 식사를 했는데 좋았나봐요. 방송 나와서 자랑을 하시네요. 이재명 무죄, 난 이렇게 본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에 조갑재 씨가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이전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 아니다. 이건 무죄 받을 만해서 받은 거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대두되니까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 이재명 스탠스에 섰어요. 제2의 박정희라고 이재명을 찬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 때. 그리고 정규재 씨가 자기 방송에 김현종 외교특보를 불러가지고 만담 형식으로 편하게 대화를 하셨는데 진짜 보수 스탠스구나. 두 분 다 표정이 좋아요. 김현종 차장 보는 것도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조갑재 씨가 원래 박정희 정권과 투쟁하던 해직 기자였어요. 완전 좌파였습니다. 조갑재 씨 박정희한테 탄압받아서 해직당한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유튜브 하면서 박정희 찬양하고 어찌됐건 지금은 이재명 쪽에 붙었으면 감사할 일이죠.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김현종 존나 프로네. 정주혜 씨가 미국 트럼프가 막대한 걸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김현종 차장이 다 받고 우리는 더 큰 걸 그리고 더 많은 걸 요구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외교 협상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전략가들은 일단은 심플하게 바라봐요.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일단 크게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현종 차장도. 그럼 다 받아주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걸 요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못지않은 외교의 최고 전략가고 협상가예요. 아마 이재명 임기 때 김현종 차장이 엄청난 업적 이룰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 무게 제한, 연료 제한 모든 거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 인공위성 ICBM 모든 거 다 로켓 다 만들 수 있게 김현종이 다 풀어버렸어요. 김어준 방송 나갔는데 김어준은 계속 말 끊고 웃기만 하고 제대로 깊이 있는 대화를 못 하더라고요. 김현종 차장이랑 대화가 되더라고요. 정규재 씨는. 근데 김어준은 좌파 대표 스피커로서 진보 지지자들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켜버렸어요. 문제는 애국심이 없는 이에요. 가야 임나 일본부설에 1조 2천억 예산을 쓴 매국노인데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런 거를 풀자고 했겠어요? 김현종 차장이 밀어붙여서 자기가 혼자 한 거죠. 김현종 씨는 보수에서 매우 탐내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스펙상 완전 보수 스펙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재명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전 대선 때. 진짜 하늘이 돋보 있는 겁니다. 이런 천재 협상가 보수가 탐내하던 사람이 이재명 캠프로 자기 발로 들어왔다는 거는 하늘이 돋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민족의 국군이 이제 이재명 김현종 체제로 이제 떡상하기 직전이다. 일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알아보거든요. 저 사람이 일 잘한다. 원래 한 분야 전문가들끼리 딱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칼 한 수십 년 일본 스시 요리 하신 분들 서로 칼 잡는 것만 봐도 알아요. 칼 놀림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저 사람은 고수다. 또 굴착기 하신 분들도 서로 저 사람 굴착기 한 20년 이상 모르는 사람이네. 와 저거를 할 줄 아네.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오죠. 이재명 보고 김현종도 바로 아는 거죠. 만나보지 않아도.